Welcome to On the Agenda. I'm Bong Young-sik. The creative economy lays out a very different paradigm of growth for Korea, and at the core of it is the information and technology industry that has emerged as a key idea for growth through integration with other fields. Let's get a closer look. Building a creative economy. This emerged as a central idea in Korean society as the current administration came into power. But it's no longer considered an agenda pushed by the government, but a paradigm shift required by the changing times. One of the largest achievements so far in this field has been the 17 Creative Economy Innovation Centers established across the country. 우선 구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지자체 등 모든 참여 주체가 함께 성과를 만들고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By bringing together large companies with healthy finances and fresh ideas and technologies from smaller businesses, the hope is to create a greater synergy effect. The underlying principle of building a creative economy is combining science and technology with innovative ideas to produce new areas of growth. This is why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or ICT, is an integral part of this economic model. Korea is already in the top global ranks when it comes to the ICT sector, with a strong foothold in mobile technology, the display industry, and internet services. The challenge now is to dig up and foster new talent with fresh and innovative ideas. This is why education on software development will be stepped up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o they can further expand their scope of thinking and creativity. 어려서부터 외국어를 배워두면은 나중에 이제 글로벌 시대에 잘 활용이 되듯이 소프트웨어도 그런 기본적인 이제 도구로서의 역량을 이제 가르쳐 주자는 거죠. In the years to come, where will Korea's ICT industry stand and what potential lies ahead? We sit down with President Yoon Jong-nok of 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to learn more. 예,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오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창조 경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창조 경제가 이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슬로건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경제 정책을 많이 시도하고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처도 만들었는데요. 또 원장님께서는 초대 차관으로 또 창조경제에 앞장서셨고 그래서 먼저 창조경제에 대한 총평을 해주시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후반부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창조경제와 이 정보통신 기술 어떻게 융합해서 보다 나은 미래가 나올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렵죠. 예. 네, 그러나 창조경제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 같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은 잘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한다고 본다면 첫째, 예. 인간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 이거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죠.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노동력, 손발이 아니라 브레인이죠. 예. 손발은 부지런함이 미덕이지만은 이 브레인은 부지런하면 큰일 납니다. 얘는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겠죠. 예. 이제는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이 부지런한 노동력을 근간으로 해서 경제를 일궈 왔다면 이제는 두뇌의 창의력을 근간으로 새로운 경제를 일궈 나가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이건 정책이 아니라 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다행스러운 거는 뭐 지난 2년 반여 동안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창업에 많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제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기존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없는 거를 만드는 데 도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창업의 수가 드디어 3만 개를 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 그리고 그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저는 ICT 기술이다. ICT라는 거는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부분인데 뭐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굉장히 작죠. 그 좁은 땅덩어리가 아닌
좀 글로벌한 시각에서 경제를 이끌어 나간다면은 ICT라는 소위 사이버 세상 거기에는 국경도 없고 거기에는 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뭔가 결판을 지어야 된다 해서 창조 경제에서 ICT라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창조경제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경제에서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흑자를 낸 전체 양의 2배를 ICT 산업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가 440억 달러였는데 ICT 산업에서만 880억 달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는 ICT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정보통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한다거나 또 그와 관련된 산업을 지원한다거나 또 소프트웨어를 육성한다거나 또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툴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통신 기술 융합으로 창조 경제를 구현한 사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는 단순한 프로덕트 상품이 아니라 이 상품이 서비스나 솔루션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것들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소카라는 회사, 이 회사는 자동차를 공유하는 회사. 그래서 이 주변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주변에 현재 소카의 차가 비어 있는 상태라면 이 폰에 나타나죠. 그럼 콜하면은 바로 가까이서 다가오는 뭐 이런 거랄지 또는 이제 그 축산에서 소가 이제 수태를 해야 되는데. 되게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수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소가 언제 임신이 가능한지를 센서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그 수태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랄지 이런 것들이 다 ICT를 이용해서 가능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상상했던 영화, 만화에서 상상했던 기기들이라든지 기술 대부분이 현실화가 됐다. 예를 들면 뭐 스타트rek에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사람 건강 진단을 하고 서로 교신을 하던 것이 옛날에는 그냥 상상이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ICT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한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역시 ICT는 우리의 상상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ICT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굉장히 성장했는데 이제는 ICT가 다른 산업의 비타민 역할을 할 거다. 예를 들면 의료 산업에 ICT가 비타민 처방으로 들어갔더니 이제는 내가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만 했을 뿐인데 내 의자가 운전석에 있는 의자가 내 건강진단 보조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5-6번 운전을 했을 뿐인데 이 자동차가 내 건강 상태를 알아서 클라우드에다가 던져버리죠. 그럼 이게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쌓이게 되죠. 그 쌓인 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이 빅데이터만 잘 분석해도 내 건강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랄지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ICT가 모든 산업의 접목이 된다면은 지금 시들시들해가는 모든 산업이 다시 비타민을 우리가 먹었던 것처럼 다시 생기를 돋아나는 그런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기존의 그 제조업이 좀 이제 붕괴되고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ICT를 비타민 처방을 해주면은 다시 이파리가 돋아나고 뿌리가 내리는 이런 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ICT와 융합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ICT가 있고 제조업이 있고 농업이 있고 이게 아니라 ICT는 그 산업들을 다시 도와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그 융합의 원천이 된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넘버원 조선업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해야 될 일은 조선업에서 만든 엔진, 배를 운영하기 위한 만든 엔진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그 엔진을 그냥 그 다른 조선소에다 파는 게 아니라 엔진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엔진의 메인터넌스를 파는 서비스를 파는. 그래서 100만 불의 엔진을 파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만 불씩 계속
받으면서 엔진의 그 상태를 계속 알려주고 예. 고장이 날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고 이런 서비스를 파는 것 예.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예.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참 대단한 아이디어이네요. 근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ICT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에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이 각국 그 ICT 발전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한국 언론에 보도된 대로 미국 라스베가스의 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그런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를 보면은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IT의 내일 한국은 안 보인다. 미국하고 프랑스만 앞서가고 있다. 드론이라든지 가상현실 기기, 전기차 여기에 너무 한국이 투자를 안 한다 하는데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의 ICT 경쟁력은 과연 어느 수준입니까? 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 이거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입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유엔에서 한국의 ICT 준비주가 넘버 1이다라고 그렇죠.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건 또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ICT라는 인프라스트럭처는 세계 넘버 1이지만은 그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는 넘버 원은 아니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아주 비옥한 토양이 필요하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좋은 씨앗이 필요하죠. 예. 근데 우리가 ICT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비옥한 토양은 가지고 있지만은 좋은 씨앗을 만드는 데는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것 아니겠는가. 근데 좋은 씨앗을 만들려면은 소프트웨어가 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만들고 조립하고 하는 하드웨어는 강했지만은 소프트웨어 역량은 좀 약했다.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는 소프트 파워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가 돼야 되겠다 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4년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선언을 했고 예. 그 선언에 맞춰서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소프트웨어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21세기에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예. 영어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와 대화하는 랭귀지를 잘 갖춰야 예. 되겠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대학도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모든 대학생이 이 정도 이상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춰줘야 되겠다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이런 거를 좀 정부가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 발전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고의 준비 지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활용해서 산업 넘버 원도 거기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를 늘려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정부의 시책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지 가상현실 기기, 무인 자동차 이런 데서 앞선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조업을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소프트 파워만 싣는다면은 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나오는 말이 우리나라 무역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2011년 이후 계속 이어온 1조 달러 무역을 달성한 데 작년에 실패했습니다. ICT 산업은 어떻습니까? 네, 1조 달러를 4년 우리가 돌파했지만 작년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수출이 7% 줄었고요. 그다음에 수입이 14% 줄었습니다. 근데 ICT 산업만 본다면은 수출이 4%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수입도 약 한 7% 정도밖에 안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역 수출입에 줄어든 것 절반 정도가 ICT가 줄었기 때문에 아직도 ICT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이 ICT라는 산업이 다른 산업과 결합을 통해서 다른 산업의 무역이 다시 올라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ICT 기술이 이제 다른 산업하고 융합을 할 때 여러 가지 혜택도 나오지만 또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핀테크라든지 그런 거 기술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ICT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새로운 응용이 많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응용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럴수록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ICT 기술과 보안 기술은 같이 병행해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보안 기술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현재 보안 기술은 이스라엘이 단연 앞서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보안 알고리즘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생체나 우리 몸의 어떤 그 생화학적인 이런 거를 보안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 이거 이제 인터넷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하는 거죠. 이런 데서 새로운 획기적인 그 분명하게 그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한국 기업도 찾아야 된다. 가전제품만 기존의 가전제품 생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어떤 부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 가전 제품 그 자체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은 컨텐트 영역. 컨텐트.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그걸 갖다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현실과 엮어서 내가 정말 여기 앉아서 그 3D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나이아가라 폭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또 여기 앉아 있지만은 달나라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제조업은 아니지만은 ICT 결합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장르. 그래서 앞으로는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형 이동 수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건강을 아주 쉽게 체크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고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에서도 뭐 자동차 이동 수단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뤘고 과거처럼 TV, 냉장고 이런 것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자동차가 그냥 어디서 어디 가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 안이 거의 뭐 응접실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겠네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나사로 조여서 만드는 자동차의 성능은 우리나라 자동차나 또는 BMW나 또는 인도에서 만드는 거나 거의 똑같아집니다. 차이는 그 안에 어떤 소프트 파워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인으로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의자가 내 건강 진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겠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프로덕트를 ICT 기술을 접목하면 서비스나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거기에서 밸류가 계속 애드가 되죠. 그 애드된 밸류의 전체 합이 창조 경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또 영화를 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내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영화 산업도 이 ICT와 융합해서 큰 혜택을 받겠죠? 지금 현재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영화를 만들지만은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컴퓨터 그래픽이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비용도 굉장히 절감되고 더 실감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그 컨텐츠들, 그렇죠. 스토리들 이런 걸 전부 우리가 발췌해서 우리가 미리 뮤지컬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컨텐츠를 선점한다면은 나중에 중국이 10,000불, 20,000불 소득이 올라가서 이제 영화도 보고 또 뮤지컬도 볼 때 우리가 만든 컨텐츠로 이렇게 석권하는 그렇죠. 이런 미리 선점하는 전략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핵심 경쟁력이 바뀌고 제품에서 서비스로 전환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 기업과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 협력을 해야 될까요? 정부는 역시 그동안에는 창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창업에 우리 젊은이들이 열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을 만들었다거나 창조 경제 포털을 만들어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비즈니스로 연결하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컨설팅을 해준다거나 이런 거를 그동안 해왔죠.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상상했던 거를 거대한 혁신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상상했던 것이 그대로 상상으로 그쳐버린다면 혁신으로 연결이 안 되죠. 그렇죠. 상상했던 거를 분명히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상상을 실현하는 도구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 소프트웨어하고 3D 프린팅. 내가 상상했던 거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은 3D 프린팅이고요. 내가 상상했던 거를 논리적으로 구현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에 한 800여 개의 도서관이 국공립 도서관이 있는데 이제는 아침에 출근할 때 30분 정도면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루 정도 내가 리서치 해야 될 거를 30분 출근 시간에 다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나는 도서관이란 이름은 21세기에 걸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무한 상상실 이런 개념으로 바꿔서 누구든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국공립 도서관을 무한 상상률로 바꿔서 거기 가면은 간단하게 3D 프린팅을 실험해 볼 수 있고 내가 코딩을 배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춰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ICT가 창조경제에 기여하면서 오히려 인문학의 중요성도 같이 강조가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상상력을 실현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상상력이 나오면은 그거를 과학기술로 구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구글이 나이가 16살 된 회사거든요. 예. 그럼 16년 전에 구글이 태어났을 때 전 세계의 검색 넘버1이 야후였습니다. 그렇죠. 예. 야후가 전 세계를 평정하고 있을 때 구글이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지금 16년이 지난 지금 구글의 주식을 다 팔았더니 놀랍게도 애플 다음으로 전 세계 2위 회사가 돼버렸어요. 이처럼 21세기 경제는 간단한 상상력이 예. 인풋이고 거대한 아웃풋은 거대한 이노베이션이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이 인풋이 되고 이노베이션이 아웃풋이 되는 그런 경제 이런 것들이 창조 경제 또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서 살아나가는 수단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은 소프트 파워, 그다음에 3D 프린팅 뭐 이런 것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조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보통신 부문이 할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창조 경제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자원은 없지만은 ICT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토양은 예.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비옥한 토양이 있기 때문에 좋은 씨앗만 갖다 뿌리면은 엄청난 그 열매를 맺는 솔루션이란 열매를 맺는 게 우리 경제라고 본다면은 우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왕에 깔려 있는 그 인프라의 그 비옥함을 더 올리고 ICT와 다른 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갈 부분이다. 특히 그 씨앗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A와 B라는 산업이 융합하는 것. 여기서 많은 씨앗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하나만 가지고 계속 1등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바이오하고 ICT와 간단하게 결합을 했더니 갑자기 튜브를 하나 삼켰는데 이 튜브가 목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오는 동안에 8시간 동안에 계속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면은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 온 그 내장을 다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ICT의 역할이 바이오 그다음에 건강 이런 것과 결합되면서 획기적인 어떤 그 혁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보통신 산업을 좀 더 진흥하고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2016년의 소위 히트 상품이랄까요? 주목해야 될 어떤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꼭 2016년만을 타겟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트렌드로 봐야 될 부분은 역시 그 가상현실, 현실을 가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산업이 현재 ICT 산업의 2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ICT 때문에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 의료 산업 전체 시장이 8조 달러인데 거기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게 0.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절반밖에 안 되는 ICT 4조 달러 시장에서 우리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 산업이 정말 획기적으로 ICT를 통해서 이렇게 개방이 되고 또 원격 진료 같은 게 허용이 되고 함으로 인해서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준다면은 그리고 8조 달러나 되는 그 넓은 시장에서 우리가 0.2%가 아니라 적어도 5%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문에 많이 놀랐고 또 점차 이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는데 정말 ICT 기술하고 의료 산업이 손을 잡으면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윤종록 원장님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ompetition is fierce across the world to take the lead in the ICT industry, and Korea is no exception in pursuing innovation through technology and creativity to transform its own future. Thanks for watching.